연말이 다가오는데 뭐 다들 잘 계시는 거죠? 오늘은 그 튜링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그 튜링 테스트 할 때 그 튜링은 그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앨런 튜링을 얘기합니다.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이제 주고받는 그 비밀 교신을 해독을 했죠, 그죠? 거기에 이제 아주 막대한 그 공헌을 한 사람인데, 영화로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. 그, 뭐, 생애 자체는 좀 그렇게 그 행운이 따르는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사람이 뭐, 그, 그 게이였나 봐요.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그 동성연애가 불법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혐의로 이제 체포가 돼서 아마 화학적 거세를 받았나요?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자살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. 그래서 하여튼 뭐 이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기계, 생각하는 기계가 있을 때 그 기계가 실제로 생각을 하는지, 마치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, 못 하는지,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한번 따져보는 그런 그 어떤 실험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그 조금 그 쉬운 예가 하나 있는데요. 그 중국인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방이 하나 있고요. 여기에는 뭐 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. 사람이 있는데 이 중국어를 못합니다. 그 대신에 이 방에는 그 어떤 중국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주 완벽하게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국어로 쓰인 그런 질문지를 그 여기에 사방이 밀폐되었는데요. 그 조그만 이제 가늘한 틈, 물론 이제 안을 볼 수가 없죠. 가늘한 틈을 통해서 질문지를 이제 주죠. 그럼 이 사람은 중국어를 못하죠. 하지만 그 모양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바깥으로 내줍니다. 그러니까 질문지를 주고요. 이 사람은 중국어를 읽지 못하지만, 전혀 못하지만 그 질문지에 해당하는 답변서를 찾아서 다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바깥으로 주는 거죠. 물론 밀폐되어 있어서 서로 안과 밖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답변지를 줍니다.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.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다 보면 이 사람이, 여기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.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맞다. 혹은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. 라는 확신이 얻었을 때 이제 뭐 배를 누른다든지 해서 문을 엽니다. 열고 이제 서로 상봉하죠. 만나죠. 그때 이 사람은 황당하겠죠. 왜냐면은 계속해서 그 중국어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컴퓨터에 예를 들면 뭐 그 언어를 교환해주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냥 컴퓨터 안에서 이제
뭐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언어 변환기를 통해서 뭐 영어로 바꾼다든지 한국어로 이제 얘기를 치면은 자판을 치면은 할 때 물론 우리가 그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뭔가 생각을 해서 그런 답변을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하겠죠.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발달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외형이 사람과 아주 비슷한,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뭐 외형이 비슷하게 만든 로봇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럴 때 뭔가 이제 답변을 하고 그러면 지금은 좀 부자연스럽지만 대단히 답변을 잘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은 정말로 외형도 사람과 거의 흡사하고 구분할 수 없을 만큼, 그리고 또 뭐 답변도 잘하고 하면은 과연 그 로봇이 과연 생각을 할까 하지 못할까, 그거를 통과하면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튜링 테스트입니다. 물론 이제 튜링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점차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이 되고 좀 더 이렇게 뭐 진보되었다 할까요? 뭐 이렇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마치 기계가 여성인 것처럼 여성의 말투를 흉내내고, 그래서 이게 여성이 맞다, 여성이면서 뭐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감쪽같이 속이게 되면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이 기계는 생각하는 게 맞다,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.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이세돌 구단하고 16년인가요? 2016년인 것 같은데요. 그때 알파고가 뭔가 이제 착점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바둑알을 놓는 사람한테 이제 뭐 무송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면 이세돌 구단이 뒀을 때 알파고가 이제 두는 방식으로 두지 않습니까?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뭐 이세돌 구단한테 도전을 했다라고 속임수 써서 그렇게 했다고 바둑을 둔다면 그 이세돌을 뛰어넘는 신의 강자가 나타났다고 이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. 물론 이제 그거는 뭐 가상의 이제 어떤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, 우리가 이제 영화에도 있지 않습니까? 영화에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했던 영화, 그것도 몇 년 된 것 같은데, 허라는 영화에서 처음에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혼자 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적적하니까 AI 시스템 담겨 있는 조그만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를 구입을 했던 거야, 하여튼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 나올 때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이름이 없었는데 AI가 조금 생각해서 가장 좀 발음이 무난한 그런 이름을 하나 골랐다고 하죠. 그래서 사만다라고 얘기해서 피닉스가 계속 뭐 이래저래 이제 얘기하다 보면 계속 답변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정말 사랑에 빠진 것처럼 빠지는 단계까지 가죠. 그래서 이거는 24시간 어떤 사만다라는 여인이 호아킨 피닉스가 뭔가 대화를 원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회사 어떤 여직원이라든지 어떤 방송국의 어떤 직원이라든지 이런 실제
그 여인이, 사만다라는 여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호아킨 피닉스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처럼 인식을 하고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면, 만약에 외형이 그 상태에서 외형이 사람과 거의 유사한 그런 로봇에 그런 AI가 숨겨져 있다면, 과연 사람과 어떤 기계의 어떤 그 차이는 뭘까? 그리고 정말로 이 AI는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. 이런 경우는 사실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철학에 대해서는 저도 참 어려워하는 분야지만, 철학적 용어로 이런 게 있답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정말 마치 사람과 같고요. 정말 뭔가 생각하는 것 같고, 하지만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질문, 자극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냥 거기에 맞는 자동적인 어떤 답변을 할 뿐이지, 실제로 어떤 생각이 있지는 않는 경우를 이걸 철학적 좀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랄까요,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, 일반인들,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왜 A라는 자극을 주었을 때 거의 선택의 여지 없이 B라는 행동을 하는, 그래서 거의 예외 없이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좀 많죠. 뭐랄까, 하여튼 굉장히 습관에 완전히 이제 매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랄까,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.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경우도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만다가 이제 다른 영화에서 거의 인간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거기 나온 그 영화에서 많이 보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.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이제 에이바라는 약간 미래의 얘기죠. 약간 미래. AI, 아주 고성난 AI가 탑재된, 하지만 처음에 이제 등장은 여자로 나오고요. 이제 이 배 부분이 투명하게 돼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이구나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튜링 테스트가 나오거든요. 그 영화에서. 그래서 이걸 개발한 그 회사 CEO가 어떤 좀 뭐랄까요, 좀 재능이 좀 우수한 그런 직원을 하나 뽑아서 에이바에 대해서 튜링 테스트를 하죠.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데 그 직원은 실제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좀 약간 뭐랄까요, 좀 반전이 있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. 거기서 나왔던 에이바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
물론 기계지만 정말로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 왜 그 AI라는 그 영화 그 영화가 식센스 있지 않습니까? 식센스에서 그 꼬마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오츠먼드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. 거기서 로봇인데 그 이름이 이제 데이빗이죠. 아주 사람과 유사하고요. 그리고 거의 감정도 느끼는 것 같죠. 정말로. 거의 AI의 그 첫 부분에 보면은 그 이 로봇 AI가 탑재된 그 로봇을 그 개발한 그 사람이 그 자기가 개발한 그 어떤 로봇 피부도 뭐 사람과 거의 똑같고 거의 이제 외형적으로는 알기가 힘들죠. 근데 그 손을 이제 바늘로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. 하여튼 그거와 하여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. 그때 그 약간 그 로봇이 약간 비명을 지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딱 표정을 딱 짓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피부 쪽을 이렇게 열어서 입 쪽을 보니까 이제 기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. 아주 감쪽같이 속인 거죠. 그러니까 이건 거죠. 그러니까 그 로봇은 감정 아프다는 통증을 느낀 게 아니고 그런 자극이 왔을 때 그런 반응을 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던 거죠. 예. 하여튼 여기에 나왔던 그 데이빗은 정말로 인간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AI였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뭐 이 얘기로 마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